그 홀을 가공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홀을 정밀하게 따듬는 리밍 작업.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태핑, 나사를 내는 그런 작업.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드릴링 한 다음에 그 위를 면치 못 닿게 하는 카운터 싱커, 혹은 또 볼트 자리가 필요할 때 쓰는 카운터 보아. 예, 그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각 공구에 대한 기능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드릴이라고 실제 사용을 해봤습니까? 네. 네. 드릴은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로 이렇게 꼬여 있는 뷰텔린 홈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필요로 한 크기의 홀을 뚫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은 이제 그 고속도강으로 사용한 이러한 재질의 것이 있는가 하면 초경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훨씬 더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도 빨리 줄 수 있다. 결국은 절삭 속도를 빨리 준다는 것은 회전수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삭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구도 최근에는 많이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뭐 10파이다, 10파이 홀 하나를 뚫는다 이러면 뭐 이런 하이스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홀이 한 뭐 100개, 200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중간에 하다 보면 이 고속도강은 마모가 또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초경 공구를 쓰면은 훨씬 더 많은 홀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드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릴에도 보면은 이렇게 직경이 큰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뭐 1파이, 1mm, 2mm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그 홀의 크기가 대략 뭐 한 20mm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이제 20mm 직경을 가진 드릴을 가지고 바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홀이 실제 이 드릴 직경보다 훨씬 더 크게 돼요.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직경을 못 얻기 때문에 1차로 기초 홀 작업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홀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러한 10mm짜리 드릴을 가지고 기초 홀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15mm 정도 되는 드릴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뚫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하는 직경의 그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릴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콜레척을 밀링에서는 사용하게 되는데, 네. 콜레척이 소수점 단위로 딱 맞는 게 없죠. 보통 보면 뭐 10, 12 이런 식으로 안 맞으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드릴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드릴척은 보통 뭐 한 1mm에서 15mm 정도까지도 이제 물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홀 작업하기 이전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터 드릴이죠, 요게. 네. 예. 센터 드릴부터 이제 이게 자체에다가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콜레척이 없을 때 아주 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드릴척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그 다듬질 강화하는데 리머를 쓴다 했는데 네. 리머 공차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도면을 보던 중에 내경 공차가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정확히 깎으려면 다른 공구를 쓰는 게. 이제 리머 공구는 이제 그 표준 그 공차로 돼 있는 걸로 이제 쭉 그 공구 회사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거보다 뭐 더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것은 이제 거기에 맞는 특수 리머를 제작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별도로 주문하면은
그 공차에 맞는 리물을 가져와서 작업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표준 공구 외에 특수 공구로 해서 주문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드릴 작업은 주축에 드릴을 고정시켜 회전시키면서 회전축 방향으로 이송을 주어 구멍을 뚫는 가공 방법입니다. 수기 가공에서 드릴링 머신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뿐만 아니라 태핑, 리밍, 보링, 스폿 페이싱,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등의 주로 구멍을 뚫거나 구멍 가공 작업도 가능합니다. 드릴을 밀링 머신에 장착할 때는 콜릿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소수점 단위의 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드릴척인데요. 직경이 1에서 15mm 사이의 공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밀링머신 작업 준비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추측대에 가공에 필요한 절삭 공구를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테이블에 공작물을 고정한 후 테이블에 이송 운동을 주어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밀링입니다. 정답! 와우! 수직 밀링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홈 가공, 2번 드릴, 3번 더브테일, 4번 기어 가공. 4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가공은 수평 밀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무슨 작업인가요? 수평 작업. 틀렸습니다. 수평 밀링 머신 작업은 익숙하지 않죠? 다음 가공은 수직 밀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일까요? T홈 가공입니다. 정답! 아자아자! 밀링 머신에 커터를 설치할 때 공구 교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일 텐데 틀린 것 같아요. 다음은 밀링 가공의 기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는 작업인가요? 평행 바이스의 평행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정답!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니 상하 이송은 중량물의 이송이므로 핸들의 끼움 홈이 완전히 끼워지도록 밀어 끼워짐을 확인하고 천천히 돌려서 상하 이송을 해야 한다. O입니다. 정답! 나이스! 테이블, 새들, 니를 자동 이송 조작하려면 각 부위의 클램프 레버를 풀어 클램프 상태를 해체해야 한다. O입니다. 정답! 파이팅! 회전수 변환할 때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주축대를 좌우로 돌리면서 조작한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테이블 윗면이나 바이스 밑면을 점검하여 돌기 부분이 발견되면 기름 숫돌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O입니다. 정답! 총 10문제 가운데 7문제를 맞췄습니다. 축하해요. 경환 학생 11차시 문제를 풀었는데 많이 맞췄네요.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틀린 것만 한번 살펴보면 이 다음 강은 수평 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무슨 작업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특수한 형태의 카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가공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상으로 봐서는 이 총형 카트를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떤 볼록면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볼록면 가공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는 총형 가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되고 5번에 밀링 머신에서 이제 커터를 설치할 때 그 공구 교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그 시간을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는데
이거를 이제 퀵 체인지 어댑터, 퀵 빨리 한다. 퀵 체인지 어댑터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걔 하나만 물려놓으면 공구 직경이 달라지더라도 네. 거기 하나 코레청만 바꿔서 바로바로 물리면은 공구 교환이 되니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이 아주 편리한 그러한 아답터가 되겠죠. 마지막에 9번은 밀링에서 이제 공구의 직경에 따라서 네. 회전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기어가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축을 돌려야 돌려서 이제 기어가 맞물리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인데 다른 방법은 없고 어쨌든 기어 체인지를 할 때는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어가 이제 물려서. 그런데 안 돌아가면 살짝만 주축을 돌려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네, 수직 밀링 네. 작업 종류에서 기계광을 못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계광을 못 하잖아요. 수직 밀링에서 안 네. 되죠. 수평 밀링을 써야죠. 네, 그러니까 기어 가공을 할 수 있는 뭐 전용 기계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밀링에서도 호프 기어를 깎는 공구를 장착을 하고 이제 뭐 기어 스포 기어라든가 혹은 헤리컬 기어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기어 가공 작업이라는 건 특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절삭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비틀림을 준다든가 아니면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핑 머신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아예 기계 자체가 절삭이긴 한데 그래서 기어를 가공할 때는 호핑 머신, 즉 전용 기계를 사용해서 기어는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수직 밀링 머신이랑 수평 밀링 머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수직 밀링 머신에 할 수 없는 수평 밀링 머신만의 뭐 가공법이 또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 밀링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제 수평 밀링인 경우는 이제 페이스면에서 측면을 작업할 때 이럴 때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형상이 좀 복잡한 그러한 어떤 것을 가공할 때 그럴 때도 쓰고 이제 메탈 소 같이 이렇게 긴 홈을 파는 이런 작업이라든가 이럴 때 그 수평 밀링을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머신의 작업은 테이블에 바이스를 설치하여 공작물을 고정하거나 테이블에 공작물을 고정하여 주축대에 가공에 필요한 절삭 공구를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테이블에 이송 운동을 주어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밀링 머신의 작업은 크게 수직 밀링 머신 작업과 수평 밀링 작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밀링 작업의 종류로는 정면 커터에 의한 평면 가공 작업, 엔드밀에 의한 계단 및 홈 가공, 굽의 가공 작업, T홈 커터를 이용한 T홈 가공 작업, 더블테일 커터를 이용한 더블테일 가공 작업,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 스폿 페이싱 가공 작업, 보링 커터를 이용한 보링 작업이 있습니다. 수평 밀링 작업의 종류로는 플레인 커터에 의한 평면 가공 작업, 측면 커터에 의한 홈 가공 작업, 각 커터에 의한 다양한 각 가공 작업, 볼록한 총형 커터에 의한 오목홈 가공 작업, 오목 커터에 의한 볼록면 가공 작업, 메탈 슬리팅 소 커터에 의한 절단 작업, 인벌류트 기어 커터에 의한 기어 가공 작업, 우드러프 커터에 의한 키홈 가공 작업이 있습니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경원 학생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려는 것인가요? 그 퀵체인지로 교환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아큐센터를 장착해가지고 그 바이스의 공작물을 물린 다음에 기준면 그 세팅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면은 왜 세팅하나요? 이
기준면 세팅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준면에서 어떤 위치에 그 드릴 홀 작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홈이라든가 형상이 필요로 할 때 저 아큐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 밑에 평행 블록을 받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네요. 이 공작물이 어느 정도 바이스 위로 올라와야 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평행 블록을 받치고 지금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한다는 게 공작물에 아큐 센터를 붙인다는 말인가요? 예, 그 아큐센터의 측면에다가 공작물 측면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X축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속도로 돌리고 있네요. 아큐 센터의 회전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큐는 이제 규격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0에서 1000rpm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맞게 돼 있는데 아마 저것은 500짜리인 것 같습니다. 아큐 센터를 터치하는 것으로 기준면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 X축에 대한 터치를 한 다음에 그 아큐 센터의 직경의 반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0점을 잡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중심에까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돌린 레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긴 다음에 그 축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이제 그 로킹을 한 레바를 이렇게 조여 놓은 상태를 지금 금방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전후 앞뒤로 움직이는 그 Y축을 움직여서 지금 제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Y축도 중심까지 이동을 한 거를 지금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아큐 센터를 이용해 공작물의 X축과 Y축 모두 기준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아큐 터치 해가지고 X축하고 Y축 기준면을 잡기는 잘 잡았는데 이제 그 아큐의 반경만큼 이동을 시켜야 기준면하고 일치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부터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만이 원하는 그러한 위치로 갈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런 점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큐 센터를 이용해 공작물의 기준면을 잡는 작업을 했는데요. 공작물의 특정 위치에 홈, 형상 작업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수행 과정은 아큐 센터를 콜리척을 이용해 밀링 기계가 장착합니다. 아큐의 규격에 맞는 회전수로 회전시키는데요. 회전수는 아큐의 규격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에서 1000rpm 범위 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아큐의 편심이 공작물의 터치로 동심이 되도록 0점을 조정하는데요.
동심이 되면 공작물을 내리고 아큐 직경의 반만큼을 이동해 고정합니다. 그 드릴링 작업을 우리가 수직형 밀링 머신에서 드릴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드릴링 머신에서 똑같은 드릴과 공작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수직형 밀링에서 8파이를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을 이용해 수동 이송으로 구멍 뚫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연속된 칩이 잘 배출되는 것을 보니 작업이 순조로워 보이는데요. 네, 됐습니다. 그 드릴링 작업에서 밀링에서 하는 것과 이제 드릴링 머신에서 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드릴링 머신에서 동일한 그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드릴링 기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릴을 회전시켜 구멍 뚫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잘 됐습니다. 스톱하고, 자 이제 그 밀링에서 드릴링 작업하고 네. 이제 드릴링 머신에서 작업 두 가지를 해보았는데, 그 홀의 어떤 표면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드릴링에 비해서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밀링을 단순한 드릴링 작업인 경우는 사실 굳이 밀링에서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런 드릴링 머신에서 검긋길에서 센터 펀치 작업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거의 0.12mm 이내에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밀링 머신에 안 올리더라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이 공작물 자체에 밀링 가공할 부위가 있고 또 네. 드릴링 홀이 있다. 이럴 때는 밀링에 한번 올린 상태에서 이제 엔더밀로 가공도 하고 드릴링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준면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위치가 나와 있는 경우 밀링에서 작업하면 정확한 위치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밀링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공작물에 홀이 하나나 두 개 있고 다른 가공이 없다 할 때는 네. 이렇게 간단한 드릴링 머신에서 그 정반에서 검긋기를 한 다음에 펀칭해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굳이나 이제 그 밀링에서 작업을 하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드릴링 작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러면 드릴링 머신으로 리머 가공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 이제 가령 지금 드릴이 8파인데 8H7 리머 홀을 내가 가공하고 싶다. 이럴 때는 드릴을 대략 한 0.2나 3mm 정도. 그래서 7.7이나 7.8mm 드릴로 뚫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드릴 척에서는 또 리머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8파이 리머를 물리고 또 절삭유를 주면서 리밍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밀링에서보다 드릴링이나 리밍을 쉽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굳이나 그 밀링 작업에서 다른 작업에 겸해서 할 경우는 또 거기서 떼어냈다가 여기 올리는 게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정밀도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대로 작업하는데, 이제 이렇게 홀이 두 개 있으면서 8파이 H7 홀이다. 네. 이럴 때는 굳이 밀링 안 가고 여기서 드릴링 머신에 드릴한 다음에 리밍까지 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 싱킹 작업도 물론 밀링에서도 할 수 있지만 드릴링 머신에도 싱킹이나 카운터 보아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 드릴을 잘 활용하면 어떤 단순한 구멍 뚫기는 밀링보다 훨씬 더 효율 있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드릴링 기계에서 구멍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금 긋기를 한 후 센터 펀치 작업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드릴링 기계에서도 리닝, 카운터 싱킹, 카운터 보링까지 모두 작업할 수 있기에 단순한 구멍 뚫기 공정에서는 밀링 머신에서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밀링 공정과 드릴링 홀 공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공물의 경우에는 밀링 머신에서 드릴링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공작물의 정밀도나 정확도에 더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정한 기계를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큐센터 이용하면 우선 아큐센터 이용하면 일반 기준면에 터치를 시키고 아큐가 움직일 때 바로 이동해서 구멍 중심을 맞추는데, 강사님 말 들어보니까 아큐도 직경이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 직경마다 반을 이동을 해서 해야지 구멍 중심이 정확히 맞는다 하셔서 그걸 참고하시는 게 기억에 나요. 네, 밀링이 우선 드릴링 모션보다 기계가 강성이 좋아서 우선 잘 뚫리고 드릴 면도 정확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 말 듣고 직접 배워보니까 드릴링 머신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드릴링 작업이나 탭 작업할 때 그때 유용하고, 밀링 같은 경우는 강성이 좋아서 그 테이블도 움직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멍을 뚫을 때는 그게 밀링이 편하니까 공작물에 따라 머신을 바꾸는 게 좋다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드릴링이라는 것은 이제 전용 드릴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제 밀링 가공에서 보면은 실제 어떤 도면에 일반 엔드밀로 밀링 가공을 하는 부위와 드릴링 해야 되는 홀이 있을 경우에 일단 밀링 바이스에 공작물을 고정하게 되는데, 그 고정하고 난 후에 뭐 엔드밀 가공이나 드릴링 가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점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밀링 작업 과정 안에 이제 드릴링이 있을 경우는 그 밀링 머신에서 드릴링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정밀한 위치에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드릴링 작업을 밀링 작업, 엔드밀 작업하면서 드릴링 작업도 그 밀링 머신 내에서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것이 되겠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공작물에 드릴링 홀만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 그 드릴링 머신에서 하면은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공작물 자체가 밀링 작업을 겸하는 쪽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밀링에서 하든지 아니면 드릴링에서 하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